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아 선생님입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창업할 때로 돌아가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히 여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튜브 문은 How 라는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얼마나 들까? 무엇을 가르칠까? 오늘은 입지 선정하는 거, 공부방 유형, 마지막으로 창업 비용,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입지 선정은요, 선생님들이 지금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만약 유치원에 다니세요? 그러면 저학년을 위주로 공부방을 시작하시고요. 고학년이 되어 엄마 손이 좀 덜 가도 된다면 고학년까지도 또는 중학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셔서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 내 아이에 맞춰서 시작을 하시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부담도 적고 아이도 잘 적응해서 엄마에게 심리적, 정서적인 부담도 적고요. 그리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엄마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방은 어디에 오픈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선생님 아이가 어리면 초등학교, 유치원 근처에 오픈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좀 더 자라서 고학년 또는 중학교라면 어디든 크게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입지적으로는 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상가, 그리고 아파트 정문에 가까운 단지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엔 층간소음 문제도 있으니 1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아파트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을 해놓으면 1층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줍니다. 주변 학교 수에 따라서 입지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주력하는 학교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그 근처에 둘러서 다른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으면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단지 아파트가 좀 있어서 저희 아파트만은 아주 작고 낡고 허름하지만 주변 아파트에서 지인 소개나 입소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파트 상가라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아파트 상가에 미술학원, 음악학원, 그리고 태권도, 그리고 우리 공부방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내 학원이 같이 동시에 아파트 게시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홍보도 되고, 그리고 회원을 공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함께 이동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공유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공부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아이가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아이가 유치원 다닌다면 저학년 위주의 공부방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그리고 엄마 손이 좀 덜 가는 나이가 좀 되었다면 고학년 위주의 공부방을 창업해 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5살 때 오픈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엄마 손이 필요한 시간이 종일반 마치고 온다면 5시 정도였어요. 아이가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좀 쉬고 있으면 제가 수업을 마치는 형태로 했고요. 아이가 좀 큰 다음에는 그 이후 시간까지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부방을 나는 중학교 거까지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중학교를 할 수가 없어서 소득이 덜 돼서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족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오픈하신다면 선생님들이 점차 더 회원을 그때그때 늘려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귀가하는 시간이 5시 정도인데 엄마가 마치는 시간이 8시라면 아이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 아이에 맞추어서 5시에 아이가 들어오면 6시나 6시 30분까지 해서 수업이 모두 정리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5살 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6시 반에 수업을 마쳤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이와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저도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이미 자라서 제가 마음껏 수업을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선생님들 체력에 맞춰서 그때그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부와 초등부만 하면 수입이 적죠. 그만큼 유치부와 초등부 할 때 정도까지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도 적어요.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회원을 좀 늘려서 중고등부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를 하게 되면 확실히 수입이 늘어나요. 초등부 2명 정도 수입이 중등부 1명 정도 수입이랑 맞먹게 되니까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수입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때 가서 회원을 많이 늘려서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 유형에선 아파트형 공부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편하세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정리정돈하기도 훨씬 편해요. 아이들도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기 좋고요. 학원에서 힘들어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 공부방에 와서 훨씬 편안하게 공부 잘하고 갈 수 있고요. 성적도 또한 쭉쭉 올라가요. 저마다 맞는 선생님이 있고 맞는 유형의 공부방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집에서도 공부할 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학원이나 교습소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보를 교환하니까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과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창업 비용이에요. 우선은 공부방을 창업하는 유형에 따라서 창업 비용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학원형일 경우, 그리고 교습소형일 경우, 그리고 아파트형 공부방일 경우가 있어요. 학원형일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 또한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공동관리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냉난방도 들어갑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상가니까 비교적 적게 들겠죠. 교습소형인 경우에는 학원형에 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들고 기타 부수적인 비용도 적게 든다고 볼 수 있지만 단점은 다과목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목을 지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형 공부방을 운영하셔야 되고요. 다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소를 운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다과목을 하고 싶고 교습소형인 경우가 있지요. 그게 바로 아파트형 공부방이에요. 아파트형 공부방의 경우는 주거와 함께 한다면 방 한두 칸 또는 거실만 활용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인테리어에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상, 의자, 칠판, 그리고 컴퓨터 이 정도? 예, 그리고 집기류 등등만 있으면 되니까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요. 프랜차이즈 공부방의 경우에는 가맹비가 들어가는 곳도 있으니까 이 점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을 오픈하는데
임대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부방 입지, 그리고 공부방 유형, 그리고 창업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